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문학을 하는 사람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과는 다소 낯설 수도 있는 저희가 살고 있는 우주라는 세계, 우주의 온도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이 사진 한 장으로 이야기를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사진을 잘 보시면 사진의 정중앙에 굉장히 희뿌연 뭔가 점이 하나 찍혀 있습니다. 이 사진은 굉장히 작아서 저 점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크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억지로 좀 더 확대를 한 사진입니다. 저 사진 속에 픽셀 하나보다도 더 작은 크기로 찍혀 있는 저 작은 점은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모습입니다. 1990년 태양계 바깥으로 멀리 날아가고 있던 보이저라고 하는 탐사선이 있었습니다. 그 보이저 탐사선이 더 멀어져서 우리가 지구와 교신을 하기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천문학자들이 굉장히 로맨틱한 아이디어를 내서 지구 방향으로 탐사선의 카메라 앵글을 돌려서 한번 마지막으로 멀어지는 지구 그리고 태양계 행성들의 가족 사진을 찍어보자 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었고 1990년 발렌타인데이 2월 14일 날 바로 60억 km 떨어진 지점에서 바라본 인류 역사상 가장 멀리서 찍은 지구의 셀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1990년 2월 14일 이전에 태어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단언컨대 저 작은 점 안에 함께 포즈를 취하고 저 역사적인 셀카에 함께 계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저 작은 세계에 갇혀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광대하고 끝없이 펼쳐진 우주 공간 안에 분명 오랫동안 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우리를 채우고 있는 아주 대부분의 세상인 이 우주를 우리 그다지 신경 쓰지 않고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 어젯밤 하늘에 떠있던 달의 모습이 무슨 모양이었는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사실 잘 우리가 기억을 되짚어보면 우리는 일주일은커녕 1년 혹은 우리가 살아오는 그 평생 동안 그다지 우리 머리 위에 항상 떠있는 이 하늘을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이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짧은 시간 동안 오늘만큼은 함께 우리 머리 위를 이고 있는 하늘, 우주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태양은 밝은 별입니다. 그리고 우리 우주에는 태양과 같은 별들이 굉장히 많이 떠있죠. 우리 태양과 같은 별들 수천억 개가 모여있는 곳이 우리가 은하라고 부르는 세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은하라고 부르는 우리 동네라고 볼 수 있는 거대한 은하계에서 갇혀서 살고 있죠. 그리고 또 흥미롭게도 우주에는 또 그런 은하계, 즉 별들이 수천억 개 모여서 이루고 있는 은하 하나하나를 은하라고 할 때 그 은하들 자체가 또 지금까지 알려진 것만 해서 수천억 개가 발견되어 왔습니다. 즉 우리 우주에 있는 모든 별의 개수가 얼마냐라고 물어본다면 수천억 곱하기 수천억 개만큼의 별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오랫동안 사람들은 우주는 어제 본 모습도 똑같고 또 오늘 보는 우주의 모습도 똑같으니까 그저 가만히 이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정적인 세계라고만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1900년대 초반에 들어오면서 천문학자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발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리 은하계 주변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은하들을 관측해서 그 은하계가 우리에게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거리를 재고 그리고 또 우리를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그 은하들의 운동 상태를 우리가 관측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측을 했더니 흥미롭게도 우리 주변에 멀리 떨어져 계신 그 은하들께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서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더욱더 흥미롭게도 우리에게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르게 멀리 도망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냥 마냥 정적일 거라고 생각했던 우주가 굉장히 우리에게서 멀리 도망가고 있는 은하로 가득하다는 이 사실은 천문학자들에게 당시 굉장히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천문학자들은 굉장히 재미있는 아이디어를 끄집어내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는 사실 건포도 토핑이 콕콕콕 박혀있는 밀가루 반죽과 같다. 그래서 그 토핑된 건포도 알제를 우리가 은하라고 한다면 우리 은하들이 토핑으로 박혀있는 거대한 빵 반죽에 해당하는 이 우주가 마치 오븐 속에 들어간 반죽처럼 크게 부풀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 토핑으로 얹어있는 건포도, 즉
토핑으로 얹어있는 은하들이 직접 움직이지는 않지만 그 은하가 붙어있는 빵 반죽에 해당하는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하들 사이 거리가 멀어지고 우린 그것을 관측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우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빠르게 부풀어 오르는 우주 팽창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우주는 지금보다 덜 팽창한 더 작은 상태였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계속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지금 우주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더 이상 한데 모일 수 없는 아주 작은 상태에 한데 반죽되어 있는 초기의 뜨거운 반죽 상태를 추억할 수 있을 것이고, 즉 우리 우주는 그 작디 작은 아주 작은 점의 모든 물질과 에너지가 모여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빅뱅이라고 하는 큰 폭발과 함께 우주가 시작되었던 그런 역사를 갖고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관측하고 있는 멀리 떨어진 은하들을 관측을 하면 그 은하를 관측하는 동안, 즉 우리가 그 은하에서 날아온 빛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동안에도 그 은하는 우리에게서 멀리 도망가고 있기 때문에 그 은하에서 날아오는 빛은 계속 우리까지 날아오는 동안 길게 늘어지게 됩니다. 즉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은하들의 빛은 계속해서 지금도 더 파장이 길게 늘어진 붉은 빛으로 물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은하를 오랫동안 계속 관측을 하게 되면 우리는 점점 그 은하의 빛이 마치 가을 동안 붉게 물들어가는 단풍잎처럼 조금 더 붉은 색깔의 스펙트럼으로 치우쳐가는 현상을 관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우주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우주는 어쩌면 빅뱅에 있던 아주 먼 과거부터 지금까지 약 130억 년의 아주 기나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은하들이 단풍잎처럼 붉게 물들어가는 가을, 즉 우주는 130억 년째 가을이라는 계절을 만끽하고 있는 넓은 세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을 하면 가장 먼저 혹시 머릿속에 떠오르는 꽃이 뭐가 있으신가요? 그렇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가을에 만발하는 꽃에게 코스모스라고 하는 굉장히 우주적이고 거창한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이제 보내고 있는 이 가을을 생각을 해보면 가을은 뜨거운 여름을 벗어나서 무한히 이어지는 추운 겨울을 향해 달려가는 굉장히 애매하고 적당한 온도를 갖고 있는 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저기를 누비면서 나들이를 하기도 좋고 또 독서의 계절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굉장히 혼자 앉아서 사색하기에도 좋은 계절을 우리가 가을이라고 하죠. 그처럼 우리는 너무 우주가 작고 뜨거워서 생명체가 만들어질 수 없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또 그렇다고 해서 우주에 있는 모든 별과 은하들이 멀리 도망가 버려서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숨어버리고 그래서 더 이상 밝은 우주를 관측할 수 없는 그런 차가운 한겨울같은 우주도 아닌 딱 지금에 해당하는 적당한 가을을 만끽하고 있는 우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주 곳곳을 누비면서 나들이 할 수 있고 또 천문학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우주를 사색할 수 있는 그런 딱 최적의 시기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을 하는 이 과정에서 130억 년 전 빅뱅 직후 아주 땅땅하고 뜨겁게 밀집되어 있던 우주가 품고 있던 이 뜨거운 열이 지금까지 골고루 우주 사방으로 퍼져나갔고 그렇게 우리 우주는 지금 굉장히 낮은 온도로 골고루 식어오고 있습니다. 그 낮은 온도는 대략 우리에게 익숙한 온도 단위로 섭씨 마이너스 270도 정도에 해당하는 굉장히 낮은 온도로 우리 우주는 전역이 골고루 지금 낮게 식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이 낮게 퍼져있는 우주의 작은 미열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혹시 많이 쓰이진 않아서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테레비 안테나로 시청하는 테레비에서 공영방송 시간이 다 끝나고 나면 더 이상 이제 방송 신호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낮 동안은 강한 방송 신호 안에 파묻혀 있던 이 하얗고 까맣게 치직거리는 노이즈 화면이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노이즈 화면을 보고 계시다면 저 노이즈 신호 속에는 우리 지구 하늘에서 쏟아지는 대기권의 잡음 또는 가까운 도시에서 돌아다니는 도시 잡음 그리고 그 안에는 100%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주 사방에서 쏟아지고 있는 우주 배경의 잡음 신호 역시 함께 섞여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여러분들이 새벽 시간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채널을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은 바로 그 거실에서 여러분들의 텔레비전을 통해서 빅뱅의 증거인 우주의 잡음을 텔레비로 시청을 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우리는 빅뱅 직후부터 차분히 식어와서 지난 130억 년 동안 마이너스 270도라는 굉장히 낮은 온도로 식어있는 이 우주의 온도를 우리는 아주 오래전부터 느껴오고 있었고 지금도 여러분을 비추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살갗으로 그 우주의 낮은 온도를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우주가 팽창해가는 이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 우리 하늘에 떠있는 별과 그리고 멀리 있는 은하들은 내일 다시 떠오를 테지만 내일이 지나면 오늘 보고 있던 그 별까지의 거리보다 더 멀리 도망가 있게 되겠죠. 별과 은하들이 우리에게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가 보는 그 별빛의 밝기는 더 희미해지고 어두워질 겁니다. 물론 우주 팽창의 속도가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에 비해서는 굉장히 오랜 시간을 거쳐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눈에 띄게 변화를 보이진 않지만 천문학적으로 엄밀하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매일매일 지금 또 제가 여러분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우주는 계속 팽창해 나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장 밝은 그리고 밝고 아름다운 우주의 모습을 계속 잊혀 보내면서 더 희미하고 어두운 상태의 우주로 계속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셈이죠. 따라서 천문학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밤하늘을 볼 수 없는 낮 시간 또는 날이 흐려서 별을 볼 수 없는 그런 날씨 동안에는 우리가 지금 그 시간 동안에도 우주는 멀리 도망가고 있고 은하들은 어두움 속으로 숨고 있기 때문에 정말 아까운 시간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바쁜 일상 속에서도 가끔은 우주를 신경 써 보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허비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에도 내가 평생 볼 수 있는 가장 밝고 아름다운 오늘 내가 하늘을 본다면 오늘이 가장 밝고 아름다운 우주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쯤은 매일매일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어두워지고 우리에게서 점점 더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가는 우주의 모습을 조금은 애잔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워할 수 있으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한 물리학자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인간은 별에 비해서는 너무 작고 원자에 비해서는 너무 크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잘 생각해보면 우리는 사실 우리 인간의 신체적 사이즈를 보면 별을 안기에는 너무 작은 사이즈고 또 원자는 너무 작아서 또 우리 손가락으로 집어서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작은 크기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별들이 갖고 있는 거시세계에도 끼지 못하고 또 원자들이 놀고 있는 이 작은 미시세계에도 끼지 못하는 신체적으로 굉장히 자연과학을 하기에 최악의 신체 조건을 갖고 있는 그런 존재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를 조금 더 밝게 해석을 해보자면 역설적으로 우리가 별에 끼지도 못하고 원자에 끼지도 못하는 딱 그 중간에 어디에도 끼지 않는 애매한 사이즈를 갖고 있는 덕분에 우리는 별들을 생각하고 또 동시에 원자들이 품고 있는 작은 세계도 상상할 수 있는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우주와 이 자연을 이해하는 노력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존재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우주를 보고 천문학을 한다라고 하면 굉장히 비싼 로켓 또는 정말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어가는 굉장히 거대한 망원경으로만 봐야 제대로 우주를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린 이미 태어날 때부터 천연에 가장 값싸고 편한 천문대를 목과 눈동자에 달고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고개만 드는 것만으로도 순식간에 지구 안에 갇혀있던 우리의 시야를 지평선 위로 순식간에 우주 멀리까지 확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이 우주가 싫다고 해도 우주를 벗어날 수 없잖아요. 그처럼 여러분이 평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머리 위 또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이 둥근 지구의 발 아래까지도 무한히 펼쳐져 있는 이 우주를 가끔은 생각해보고 또 여러분들이 나 역시 지금 빅뱅 직후 멀리 퍼진 우주의 미지근한 열을 받고 있는 그리고 내가 내 살갗에서 그리고 내 눈동자에서부터 빅뱅의 먼 과거의 순간까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가끔은 우주의 온도도 느껴볼 수 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어제처럼 흐리지 않고 맑았으면 하는데요. 오늘만큼은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잠깐 하늘을 올려다보고 내가 지금 멀리서 날아오는 저 수만 광년 거리에서 날아오는 은하와 별들의 빛을 받으며 내 몸이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